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어느 학급에 남학생 18명, 여학생 16명 이루어져 있다. 자, 체육 시간에 각 학생은 탁구 또는 배드민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텐데, 자, 탁구를 선택한 학생이 12명, 배드민턴을 선택한 학생이 7명. 그때 이 학급에서 뽑은 한 학생이 탁구를 하였다고 했을 때 뭐 했다고 했대? 탁구를 했대요. 자, 그러면 뭐뭐 할 때까지가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다 했지? 전체 경우의 수를 또는 전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표본 공간 자체가 이미 사건이 발생했네. 탁구를 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쌤? 자, 무슨 말인지 쌤이 살짝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뭐뭐 할 때, 근데 특정한 공을 꺼낸 게 아니라 임의로 아무거나 꺼냈다 했어요. 자, 2번에서도요. 카드 뽑을 때 근데 특정한 카드 뽑은 게 아니라 임의로 모두 다 뽑아 아무거나 뽑았다고요. 자, 세 번째 가볼까? 바둑돌을 꺼낼 때 근데 특정한 바둑돌 꺼낸 게 아니라 아무거나 2개 뽑은 거라고. 임의로. 여기도 대표를 뽑을 때 어떤 특정한 대표 뽑은 거야? 아니요. 임의로 3명 뽑은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도 임의로 택했다. 여기도 임의로 하나의 숫자를 택했다. 자, 8번 아니고 9번에서도 임의로 선택했대요. 임의로 자리를 결정했대. 자, 여기서도 이건 아니구나. 주사위 2번 던졌다 했죠. 근데 거기까지, 즉 10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뽑았대요. 임의로 뽑았대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즉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뭐뭐 할 때라고 했는데 탁구를 이미 선택했다고 나와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이 특정한 사건이 돼버린 순간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표 그리세요. 자, 지금 기준이 되는 애는 뭐가 있냐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남자, 여자 표 그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죠. 뭐 있었어? 탁구와 배드민턴. 이렇게 나누세요. 자, 남학생 18명, 여기 18, 여학생 16명 적으면 되고, 그럼 전체 34명이 나와야 돼요. 자, 그때 숫자 또 어디 있어? 탁구를 선택한 남학생 12명. 탁구 남학생 12명, 배드민턴 선택한 여학생 7명. 나머지 채울 수 있죠. 어디? 6명, 9명. 확인해볼까? 21명, 13명, 34명. 실수하진 않았어요. 자, 이때 뭐라고요? 자, 탁구를 선택했다고 이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탁구.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4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개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학생이요. 즉 정답은 21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약분하게 되면 7분의 3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는 다르게 보였죠. 왜? 뭐뭐 할 때라고 끊었을 때 앞에는요 임의에 또는 아무거나 뽑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특정하게 탁구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으로 전체 경우 수가 결정된다. 즉 조건부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 문장제 문제로 나온다. 나 뭐 그리자? 표 그리자.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이요. 자, 12번은 10개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가 있는데 재현이가 뽑고 나서 미나가 뽑을 거래요. 근데 둘 다 당첨이 되래요. 그럼 재현이가 먼저 뽑을 때도 당첨이 돼야 되죠. 그럼 10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4개 뽑으면 돼요. 근데 미나가 이제 뽑을 차례인데 재현이가 이미 당첨이 됐어요. 자, 그러면 총 남은 제비는 9개, 당첨 제비 몇 개? 3개. 자, 따라서 정답 30분의 아니 뭐야? 맞죠? 이거 30분의 4 약분하면 15분의 2가 되니까 자, 분모에서 분자 빼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13에서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곱셈의 덧셈 정리인데 자, 왜 그런 곱셈 정리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미나가 뽑을 때 9분의 3이라고 했죠. 왜 9개로 줄었어? 앞에 재현이가 벌써 뽑았기 때문에. 왜 당첨제비가 3개로 줄었어? 이미 재현이가 당첨제비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제로 뭐가 깔려? 재현이가 이미 당첨제비를 뽑았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조건부 확률. 써보면 얘를 만약에 A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B라는 사건이 아니라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를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에서 뽑기 때문에 저 9분의 3이라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근데 굳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얘가 의미하는 게 그렇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곱셈을 써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3번. 얘도 비슷한 문제예요. 자, 모양이 같은 10개의 호빵 중에서 7개 팥, 나머지는 야채, 즉 3개가 야채. 태혁이가 2개의 호빵을 차례대로 먹을 때 이제 2개를 골라서 먹겠다는 소리죠. 자, 그때 첫 번째는 팥이 들어가 있는 호빵을 먹을 거래요. 그럼 10개 중에 7개가 팥이니까 그 중에 하나 먹으면 되죠. 자, 그럼 먹을 확률 10분의 7.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채 먹는데요. 잘 생각해. 이미 먹었으니까 9개로 줄죠. 호빵은 야채는 먹은 적 없으니까 3개. 그럼 약분돼서 30분의 7이 될 거니까 정답 3번.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팥을 먹었다는 전제 하에 야채를 먹는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얘도 뭘 의미하겠어?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곱해놨죠? 얘는 무슨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상황만 이해할 수 있으면 확률을 계산하는 것 측면에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자, 상자 A에는 노란색 10개, 파란색 공 4개 있고요. 자, B에는 노란색 3개, 파란색 7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 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꺼낸 공이 노란 공일 때 임의로 선택하여 노란 공을 뽑았대요. 노란 공 뽑았어요. 그럼 봐봐. A라는 상자에서 노란 공을 뽑을 수도 있죠. 또는 B라는 상자에서 노란 공을 뽑을 수 있죠. 그럼 그 두 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줘야 그게 분모에 깔리게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난 뭘 구해라?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위에 써라 이 말이지. 그럼 해볼까? 상자 A에서 노란색 공을 뽑으려면 10개 중에 몇 개? 6개.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B 상자에서는요 10개 중에 3개. 그 중에서 난 뭐? A 상자 10개 중에 6개. 그럼 위아래 둘 다 10을 분모로 가지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위아래 10을 곱할게요. 똑같은 숫자를 곱했으니까 식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밑에는 9, 위는 6이니까 정답 3분의 2 돼서 5번 이렇게 나오겠지. 답 없는 줄 알았네. 여기 있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15번. 7개의 문자 A, B, B, C, D, E 이렇게 7개가 일렬로 나와 있어요. 자, 그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라. 나열할 때까지 끊었으니까 7팩, 2팩, 2팩이 되겠지. 자, 그런데 잘 봐봐. 자, 쌤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넘어가 볼까? 1번 같은 경우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말하면 그 흰 공 4개끼리는 구분이 될까? 안 되겠죠. 자, 검은 공 3개도 구분이 될까?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했지만 내가 4개 중에서 흰 공 2개를 뽑은다 했을 때 이렇게 적었죠. 근데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의 공에서 r개를 뽑을 때 이 상황을 함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4개라고 적었던 저 흰 공 4개는 모두 다 구분이 된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확률에서는 서로 똑같이 생기더라도 뭐라고 봐줘야 돼? 서로 다른 대상 취급해줘서 문제를 풀게 돼 있지. 뭐 그냥 근거를 설명하자면은 근원 사건이 모두 다 동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들어가야 되잖아. 뭐 근원 사건이 다 동등해야 되니까 같은 것을 다 다르게 봐야 돼요 라고 내가 말을 한들 시험장에서 그걸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실전적으로 확률 문제가 나오면 서로 같은 대상이라더라도 다 어떻게 해주자? 다른 취급하자라고 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쭉 풀어왔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7개의 문자 A, A, B, B 똑같이 생겼어. 그럼 쟤도 다르게 취급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되는데 자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는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쫙 나오겠지. 맞아? 그 경우의 수 분의 같은 것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그것 자체가 수학적 확률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겠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수학적 확률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저 때는 뭐 하면 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7팩을 똑같은 거 2개씩이니까 2팩 2팩이야. 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얘네는 A끼리는 뭐 하면 돼? 이웃하면 안 돼요. 또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서 and 자 B끼리도 이웃하면 안 돼요. 이거 앞에서 풀었는데 6과 미주 그대로 쳐져 있네. 6과 서로서. 자, 서로서라는 말이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러면서 3의 배수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정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조금 복잡하다라고 했었죠. 그때 어떻게 풀었어? 그치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여사건을 이용했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A와 이웃하지 말래. B와 이웃하지 말래. 그럼 뭐 할래? 여사건을 쓰자 이 말이야. 그럼 여사건 쓰면 어떻게 돼? A끼리 이웃 또는 B끼리 이웃 이렇게 돼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A끼리 이웃한다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라는 소리죠. 그럼 전체 몇 개처럼 보여? 6개의 문자처럼 보이지? 6개인데 지금 얘네가 뭐 할 수 있어? 2개가 똑같으니까 나눠줘야죠. 자 B끼리 이웃 그럼 무슨 말이야? B끼리 이웃이니까 B, B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 자 그렇다 해도 6팩 나누기 2팩이니까 똑같네요. 그럼 결국 뭐 하면 돼? 얘를 2배 한 거랑 똑같죠. 그럼 약분되니까 그냥 6팩이지. 근데 잘 봐봐. 또는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된다? 중복된다. 그러면 얘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빼줘야죠. 자, 왜냐면 A, 즉 A끼리 이웃하는 거 경우의 수 셌고 그게 2팩분의 6팩이었죠. 그 다음에 B끼리 이웃하는 것도 2팩분의 6팩. 근데 이대로 가면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해야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집합 풀 거예요. 교집합 뭔데? 둘 다 만족하는 거. 즉 얘도 이웃, 얘도 이웃. 그럼 뭐야? 5개처럼 보이죠? 그러면 5팩이 저기서 그 교집합을 형성하는 거가 같겠지. 그럼 2개를 빼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웃한다 또는 이웃한다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되네. 얘 뭐야? 6 곱하기 5팩이지. 빼기 얘는 그냥 5팩이지. 5팩 5팩 문자 취급할게요. 6x에서 x 빼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죠. 그럼 5 곱하기 5팩이에요. 되지? 자 그럼 5 곱하기 5팩이야. 근데 나는 얘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죠? 7팩 이게 지금 이 여사건의 확률이지. 그럼 뭐 해야 돼? 전체에서 빼줘야죠. 이렇게 약분되지. 1 빼기 7팩분의 5팩 약분됐으니까 7 곱하기 6분의 5. 자 그럼 7, 6에 42 분의
지금 42에서 5를 빼니까 37. 7팩이 아니구나. 7팩이 아니고 7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자, 맞지? 자, 그러면 1 빼기 7팩분의 5 곱하기 5팩 곱하기 결국 얘 4 곱하는 거네. 그럼 1 빼기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7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4. 또 날라가네. 3, 2. 결국 1 빼기 21분의 10을 의미하니까 21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아까 잠깐 계산을 빼먹었는데 2팩 곱하기 2팩을 나눠줘야 되지. 그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그렇지? 얘 빼먹어서 답 틀릴 뻔했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할 거야? 서술형 들어갈 겁니다. 자, 서술형 봤을 때,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4분의 1. 자, 그때 합집합을 줬어요. 근데 이걸 구하래. 여집합, 즉 부정이에요. 많아. 뭐하라 했죠? 그렇지. 여사건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했었죠. 부정이 많을 때. 그럼 얘는 뭐야? 1 빼기 A 교집합 B잖아요. 왜냐면 드모르간 쓰면 A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로 바뀌니까. 결국 나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정답이네. 합집합 줬잖아. 얘 줬잖아.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P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는 PA에서 PB를 더하고 거기서 뭐 빼면 돼요? PA 합집합 B를 빼면 구할 수 있죠. 그럼 구해볼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12분의 5가 되겠지. 이거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해야 돼. 12분의 7에서 얘를 빼니까 12분의 2라서 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6분의 1 쏙 넣어주면 정답 6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확률로 본다기보다는 확률의 덧셈 정리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집합을 다룰 수 있냐가 조금 더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순서대로 X, Y, Z라고 한대요. 할 때 보이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승 216이 되겠지. 자, 그때 얘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곱꼴로 표시되어 있고 얘네가 0 돼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랑 Y랑 같던지 또는 Y랑 Z랑 같던지 또는 Z랑 X랑 같던지 이렇게 풀라는 건데, 또는 관계 있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되죠. 얘만 만족해야 되고 얘만 만족해야 되고 얘만 만족해야 되고, 두 개 만족해도 되고 두 개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만 만족해야 되고, 아니면 세 개 다 만족해야 되고. 풀 게 많다. 풀 게 많아 귀찮아. 어떻게 해야 돼? 여사건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 우리는 여사건 이용할 겁니다. 왜? 풀 게 너무 많잖아. 귀찮잖아요. 그럼 여사건 뭐야? 부정해야죠. 그럼 X가 Y랑 다르고 and Y랑 Z도 다르고 and Z랑 X도 다른다. 즉 무슨 말? X, Y, Z가 모두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맞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었는데 다른 애들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처음에 6개,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약분되고 요 계산 3, 2, 18분의 한 번 더 약분되네. 3, 9분의 5 나오지. 근데 얘는 여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에서 9분의 5를 빼줘야죠. 그래서 정답 9분의 4가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제는 뭐랑 비슷할까? X, Y, Z가 다 다르다. 앞에서 봤을 때는 요일 선택하는 거 어디 있어? 얘와 비슷하죠. 세 명이 모두 다 달라야 된다 이랬으니까. 근데 얘는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우리가 이거 풀기가 너무 귀찮아서 여사건으로 봤더니 앞에 나온 문제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넘어갈게요.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그 12개의 공이 있대요. 자, 그때 모두 서로
이 공들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에 6개를 임의로 담는데요. 임의로 담는데. 자, 그때 상자 안에 담긴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각각 홀수. 뭐라고? 홀수.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홀수. 자, 홀수 또는 짝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떠올려줘. 아, 자연수를 단지 딱 두 개의 부류로만 나누자 이 말이야. 홀이냐? 짝이냐로. 그럼 1부터 12까지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얘네들 각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중요해? 홀이냐 짝이냐 이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봐봐. 합이 홀수여야 돼. 그럼 짝수를 아무리 더한들 홀수 만들어집니까? 그럼 누가 영향이 가장 큰 거야? 홀수들이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홀수를 한 번 더하면 홀수야. 홀수 두 번 더하면 뭐 1하고 3, 4 짝수 되죠. 홀수 세 번 더하면 홀수죠. 홀수 네 번 더하면 짝수죠. 아, 나왔다.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각각의 상자에 6개씩 공이 담길 텐데 그 공들을 살펴봤을 때 짝수는 관심 없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여기도 홀수개만큼 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개만큼 있어야 이 각각의 상자에 담겨있는 모든 숫자의 합이 둘 다 홀수로 만족한다. 그럼 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홀수개 담겨야 된대요. 자, 홀수 몇 개야? 1부터 12까지 중에 홀수개? 6개 있겠지. 짝수 6개, 홀수 6개. 그러면 6개 가지고 나눕시다. 그럼 홀수가 되려면 1개, 5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3개, 3개 이렇게 나누구나. 더 이상 없네. 가자. 자, 그러면 나눠볼게.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일단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게. 무슨 말이냐? 6개, 즉 어떤 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상자에 담길 6개를 뽑을게요. 그럼 나머지 버려진 그 6개는 다른 상자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홀수 6개 중에 하나 뽑았어. 그럼 나머지 안 뽑힌 홀수 5개는 저쪽 다른 상자에 들어가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럼 1개 들어갔으니까 짝수 몇 개 뽑아야 돼? 5개 뽑아야 돼요. 그럼 짝수도 6개 남았지? 6개 중에 5개 뽑을게요. 근데 이렇게 뽑힌 6개의 세트가 무슨 상자에 들어갈지 또 결정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2요. A 상자에 들어갈지 B 상자에 들어갈지 무슨 상자인지 모르니까 서로 구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볼게. 그러면 홀수 3개 선택해볼게. 6개 중에 3개 선택할게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3개는 다른 상자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짝수 몇 개만 선택하면 돼? 이미 3개 뽑았으니까 3개만 더 뽑으면 되겠네. 홀수 뽑았으니까 짝수도 6개 중에 3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묶인 하나의 6개 세트가 어느 상자에 들어갈지 결정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2개를 더해 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수학적 확률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러면 분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공을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겠다 했으니까 그냥 6개, 6개 나누기만 하면 끝이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서 6개 뽑고 6개 중에서 6개 뽑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개수만큼 뽑았으니까 뭐 해야 돼? 2팩분의 1로 나눠줘야겠지. 여기까지가 뭐야? 분할한 거죠. 6개 뽑고 6개 뽑고. 근데 2팩으로 나눠줘야 되지? 왜 나눠줘야 돼? 중복되니까. 자, 무슨 말인지 내가 해볼게. 1, 2, 3, 4라는 숫자가 있어요. 봐봐. 내가 1, 2를 뽑고 그 다음에 3, 4를 뽑았어요. 2개의 부류로 나눴죠. 근데 맨 처음에 내가 3, 4를 뽑고 1, 2를 뽑았어요. 근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분류한 거 차원에서 똑같단 말이야. 중복이 발생했네. 그래서 뭐 한 거야? 2팩만큼 나눈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럼 몇 팩을 나누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면 돼. 뒤에 내가 뽑는 개수가 똑같으면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중복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뭐야? 뽑기만 한 거죠. 뭐까지 해야 돼? 상자에 담아야 될 거 아니야. 2팩. 그래서 약분이 돼서 이게 답이고 이거 1이죠.
사라지니까 결국 12C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정답 12C6분의 이거 어차피 6C6이니까 6이죠. 66에 36의 2배 72 더하기 이거 얼마야? 이거 120이죠. 아니 120이래. 이거 20이죠. 이거 20이지. 그럼 400에 2배 하니까 800이죠. 아 근데 선생님 잘못했다. 자 봐봐. 6 곱하기 짝수 홀수 6개 중에 3개 뽑았고 그 다음에 짝수 6개 중에 3개 뽑았다 해서 이걸 어떤 상자에 넣을래? 이렇게 우리가 곱했었죠. 그래서 800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1, 3, 5 이렇게 뽑아서 A 상자에 넣었어요. 자 그럼 B 상자에 누가 들어가? 7, 9, 11이 들어가죠. 맞아? 자 근데 그거나 내가 7, 9, 11을 뽑아서 먼저 B 상자에 넣었을 때는 A 상자에 뭐가 들어가? 1, 3, 5가 들어가죠. 어라? 내가 먼저 뽑는 것들을 어느 상자에 넣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2팩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중복이 발생해서요. 잘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자 해볼까? 1, 3, 5, 7, 9, 11 이렇게 있어요. 내가 얘 뽑았어. 그래서 A라는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3, 7, 11은 B라는 상자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3, 숫자 다른 거. 3, 7, 11을 미리 뽑아서 미리 B라는 상자에 넣었어요. 그러면 1, 3, 1, 5, 9는 A라는 상자에 들어가겠죠. 뭔 소리야? 순서만 바뀌었을 뿐 같은 경우네. 그럼 중복이 발생하네. 그래서 2팩분의 1로 나눠지니까 이것만 곱하니까 400이 되는 거죠. 선생님 잘못 적었네. 여기 800이 아니라 400입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를 8등분해서 8개의 점이 찍혀 있어. 자, 그때 임의로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임의로 삼각형을 만든대요. 8개 중에 삼각형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해? 8C3 이렇게 해줘야겠지. 자, 그 중에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원의 위의 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빗변은 뭐와 같을 수밖에 없어? 지름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름을 즉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두 점을 선택하면 그래서 어떤 점을 잡든 얘는 항상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죠? 그러면 지름을 잡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한 번 지름을 잡을 때 6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지름을 몇 번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겠죠. 몇 개의 지름을 만들 수 있어? 4개의 지름을 만들 수 있고 각각이 6개씩 나올 테니까 실제 정답 이렇게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서로 다른 2인용 의자 3개에 임의로 앉을 거래. 자,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끊고 그럼 6명이 어떻게 앉는다? 2명에서 총 3개의 의자에 앉을 거래요. 이 뭐야? 2명씩 서로 묶어주면 된다는 소리네. 맞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총 6명인데 2명씩 묶어주고 남은 4명 중에 2명 묶어주고 남은 2명 중에 2명씩 묶어주면 세 부류 완성? 아니지. 아까 분류를 해줄 때는 뭐 한다 했어요? 묶어주는 개수가, 즉 뽑아주는 개수가 같으면 그 개수만큼 뭐 하라 했어요? 나눠줘야 중복이 안 발생한다 했죠. 자, 그 상황에서 이 만들어진 세 팀이 다시 3개의 의자에 앉아야 되죠. 3개의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3패. 그럼 결국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럼 얘도 1이니까 사라지네요. 이거 6이죠. 앞에 거 얼마야? 6, 5, 30의 절반 15가 될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0가지가 나오겠네. 그죠? 자, 그 중에서 남학생 2명이 같은 의자에 앉으래요. 그러면 같은 의자에 앉도록 만드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겠지?
자, 남학생 2명이요. 누군지 몰라. 아무튼 그 2명을 일단 뽑아야겠죠? 그러면 남학생 3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았어. 그 2명을 안 칠 거예요. 그 2명은 이미 팀이 돼버렸어. 그럼 나머지 누구 남았어? 남학생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버려진 남학생 하나. 그다음에 여학생 3명이 있죠? 얘네들끼리 뭐 해야 돼? 다시 짝을 이뤄야겠죠. 2명. 그러니까 다시 분할하는 거죠. 총 4명 중에서 2명. 2명 중에서 2명.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뽑는 개수가 똑같아요.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200분의 1 나눠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의자에 앉혀야 되죠? 300. 자, 계산해 볼게. 이거 3. 이거 1이니까 필요 없죠? 이거 얼마야? 6. 6 나누기 2니까 3. 그럼 3, 3은 9. 9에다가 얘 곱하니까 9, 6. 계산하지 마. 왜? 어차피 우린 약분할 거야. 정답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상황을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분할할 때 각각 두 명씩 팀을 이뤄서 다 묶어버릴 때 주의해야 될 거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몇 팩분의 1? 그 팩토리얼은 뽑는 개수가 똑같은 그 숫자만큼 나눠주자. 2명. 2명씩 몇 번 겹쳐? 3번 겹치니까 300분의 1. 만약에 5명씩 몇 번 겹쳐? 4번 겹치니까 400분의 1.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총 15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해설을 했고요. 15문제래. 20문제에 대해서 다 해설을 했고, 자, 실제로 이 모든 기출문제래.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의 예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제, 유제, 그 다음에 중단원 평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 위주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역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경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했을 거고요. 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주면 충분히 확률과 통계 시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은 자, 이번 기말고사 말고도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다 계속해서 각각의 목동에 있는 그 소재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기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해서 시험 대비 다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할 거고요. 자, 11월쯤에는 아마 목동 어떤 학원에서 오목교역 앞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날까지 쌤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강사 최호성이었습니다.